지난 연휴 사이에 미국과 중국에서 이 경제 이슈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코스피 시장의 영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휴장 중에요. 미국과 중국에서 중요한 이벤트 또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미국입니다. 1월 FOMC 회의에서 결국 이제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 양적 완화 축소하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고요.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1월 FOMC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를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를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월부터 MBS 매입 규모를 기존의 3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줄이기로 결정을 했고, 또 장기 국채 매입 규모 역시 기존의 400억 달러 매입에서 350억 달러로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에 주택 회복세의 둔화라든지 낮은 물가 수준 등도 고려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고용시장 전망 개선에 따른 향후 미국 경제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둠에 따라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추가적으로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FOMC 회의 직후에 공개된 FOMC 성명서에서 경기 판단을 상향 조정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12월 FOMC 성명서에서는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올해 1월 성명서에서는 최근 몇 분기 사이에 미국 경제가 반등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 3, 4분기와 또 4, 4분기 높은 수준을 기록한 GDP 성장률과 부합을 하고, 또 특히 가계 소비와 설비 투자의 빠른 개선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고용 간의 상관성을 고려를 한다면 미국 경제 성장이 연준의 전망대로 꾸준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큰 점, 이런 부분들은 고용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의 지속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월 FOMC 성명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될 경우 연준의 테이퍼링 행보는 앞으로도 유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12월 정책 성명서와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를 밑도는 상황이라면 현재 수준의 정책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또다시 FOMC 회의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연준의 경제 전망을 고려한다면 정책 금리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빨라도 내년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테이퍼링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또 엔달러 환율의 하락 흐름이 유지됐다는 점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과 엔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테이퍼링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반영을 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하락한 것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은 선진국 경기의 개선의 온기가 신흥국으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템포 빠른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두 안전자산의 매력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1월 FOMC 회의에서의 추가 테이퍼링으로 글로벌 위험자산군에 속하는 우리나라 원화와 또 코스피 역시 당분간은 좀 더 약세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중국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확실히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또 반영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역시 국내 증시에도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1월 FOMC 회의에서의 추가적인 테이퍼링 결정은 코스피 입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가능성, 유동성 측면에서의 다소 좀 좋지 못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중국 제조 PMI 지수의 하락은
역시 글로벌 경기와 관련된 다운사이드 리스크의 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휴 이후에는 유동성과 또 글로벌 경기와 관련해서 코스피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는데요. 일단 연휴 중에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1월 제조 PMI 지수는 50.5포인트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작년 7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조업 경기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은 제조업 PMI 구성지수와 기타 관련 지수로 고려할 때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수 구성의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규 주문 지수가 올해 1월에 50.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작년 12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은 향후 중국 제조업 경기의 속도 조절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의 이와 같은 부진은 역시 대외 수요의 약화, 즉 수출 주문이 미흡했던 결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기타 관련 지수 내에서도 수출 주문 지수는 올해 1월에 49.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기의 개선 흐름이 아직까지도 중국 생산 활동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기타 관련 지수에서 완제품 재고 지수가 올해 1월에 46.5포인트로 작년 12월보다 0.3포인트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도 향후 중국 제조업 경기의 속도 조절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문 하락의 영향으로 제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되고 이런 가운데 완제품 재고 지수가 오히려 상승한 것은 역시 재고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큰 폭의 주문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생산 확대보다는 재고 감소로 신규 주문이 늘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근거를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 중국 제조업 경기의 지지부진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로부터 나타나는 제조업 경기의 우상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추세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외 수요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소비 측면에서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평균 플러스 4.1%의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또 유로존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플러스 1.6%로서 약 2년간 이어진 위축 흐름에서 반전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측면에서 12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또 유로존 제조업 PMI 지수 꾸준하게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중국 생산 활동의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을 유지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조업 경기, 중국 제조업 경기의 강력한 반등 개선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겠지만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장기 추세의 개선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유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이라든가 유로존에 이제 대외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이 중국의 제조업 그나마 숨통을 좀 틔워주지 않을까 싶다는 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중국과 미국의 주요 이슈 두 가지씩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